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확히 몇 년도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꼭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이때는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죠? 왜냐면은 요즘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신입생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하, 부럽죠. 네. 근데 제가 2017년도에 대학교 신입생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다시 2017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동아리도 해보고 싶고 못했던 느낌으로. 네네. 네. 새로운 대학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기억이 좀 강렬히 남아있어요. 아하. 그때 기억나시나요? 2017년도에 막 볼빨간 사춘기 노래 네. 혁오 노래 이런 게 막 유행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그때 그 대학가에서 모든 밴드들이 여자는 볼빨간 사춘기, 남자는 혁오랑 데이식스 노래를 했던 그때가 그립네요. 아하. 네, 피비님은요? 저도 이책님이랑 비슷하게 대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2016년이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이유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꽤나 많이 말을 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네. 그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쓸데없는 고민하고 네. 공상하고 이랬어가지고 네. 다시 간다면 화끈하게 놀아야겠다. 화끈하게 놀아야죠. 화끈하게 놀아야죠. 그 젊을 때. 너무 아쉬워. 그래서 맞아요. 2016년으로 가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 중학교 1학년 때 2010년도 그때가 딱 그 초등학교 때는 아무도 약간 뭘 모를 때고 네네. 고등학교 때는 좀 바쁘고 중학교 때가 제가 보기에는 딱 놀기 좋은 시기예요. 그렇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짬이 찬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로 가서 좀 되게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막 동네에서 많이 놀고 싶은 그런. 네. 그때도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자주 놀았나요? 네네네. 골목 골목대장이었어요. 골목대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빗도님은요? 저는 아까 전에도 제가 약간 초치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네.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현재에 제일 만족을 하는. 그쵸. 저희도 현재 만족해요. 저희도 안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돌아가자면 네. 저는 비교적 최근 저는 그 파리에서 교환학생 했던 2019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저도 되게 그때 너무 널드처럼 공부만 했어. 흥청망청. 파리에 가서?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진짜 흥청망청 클럽도 가고 술도 맨날 막 부어라 마시고 그랬어야 됐는데 너무 더 착하게 1인 기숙사에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면은 좀 다른 삶을. 제가 지금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다른 삶을 살고 싶으셔서. 네네네. 좋네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돌아가고 싶은 과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본 이유는 오늘 모신 게스트님 때문인데요. 오늘의 게스트 또한 과거 추억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주제를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럼 바로 모셔볼까요? 게스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날씨에 중독된 딥소라고 합니다. 이야. 잠깐 질문. 왜 날씨죠? 날씨에 중독됐다라는 게 되게 참 신기하네요.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 날씨가 약간 비바람도 불고, 특히 오늘만 해도 비바람 되게 불고 갑자기 화창해지고 그러니까 오락오락하는 이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는. 그러면서 이제 또 그에 맞는 기능성 옷을 또 입고 벗고. 아니, 오늘도 패션이 네, 완전 기능성의 극치잖아요. 오늘도 방수 옷 네, 자랑하셨잖아요. 오늘 완전 방수 확인했고요, 눈으로. 완전 만족합니다. 제 구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를 넷이서 같이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랑 이제 다른 패널들 우리 3명은 막 어쩌지 하고 있는데 딥소님은 이때다 싶어서 딱 이렇게 싶어서? 지퍼 딱 올리고 모자 나는 딱 쓰고? 나는 방수야 이래 주셔서 킹 받았죠. 그쵸. 완벽방수. 네. 그 게스트님한테 처음부터 킹 받는 네. 그런 경우 쉽지 않은데 네. 좋았습니다. 네, 혹시 딥소님, 네. 혹시 이제 재미 중독자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었던 일이나 사진들을 SNS에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기록하기 위해서 많이 올리고 하는 건데 약간 이런 팟캐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도 이제 기록의 일종이라고 하나 생각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도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사진과 다른 느낌으로 뭐 동영상이랑 다른 느낌으로 기록을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약간 흥미로워서 또 이런 건 저도 되게 처음 하는 경험이고 해서 네 그래서 한번 참여 의지를 좀 많이 내왔습니다. 어필하셨나요? 많이 어필했습니다. 네. 이야, 그렇네요. 저희 아. 방송에 또 이런 기록의 의미도 있네요. 맞아. 오, 딥소님 덕분에 뭔가 또 와. 의미를 생각해 보네요. 그럼 혹시 저희 방송 네. 좀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들어봤습니다. 오, 조금. 최근에 이제 헤어질 결심 시즌 2 마지막 방송이었죠. 네. 이야, 딱 때마침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좀 감성이 되게 젖어 있었는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음. 들었고 네 그리고 프린세스 다이어리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잘 고르셨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시즌 1이랑 시즌 2의 마지막 방송들 딱 챙겨 드셨구나. 그리고 아까 오늘 또 하나 들으셨다고 살짝. 너도 락스타의 삶. 진짜 알짜배기들을 알짜배기만 들으셨나요? 들으셨어. 추천 리스트 딱 들어갈 만한 맞아. 그런 그래서- 알짜배기만 근데 들으셨네요. 저는 오시는 게스트님들이 음.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수치스럽거든요. 너무. 저 항상 이렇게 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안 돼. 우리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그게. 그쵸. 비토님 나중에 약간 저희 베스트 화만 일단 모아가지고 그런 거 선정해보는 거 재밌을 것 근데 같아요. 아니면 뭐 딥소의 추천 탑3 뭐 누구의 추천 탑3 이런 거 해가지고 네네, 포스팅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맞네요. 음. 그리고 딥소님, 네. 이제 오늘 오프닝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들으셨죠? 네. 혹시 딥소님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년도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도 좀 제 찬란했던 시절인 초등학교 때가 왜 웃으시죠? 저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로. 네. 얼마나 찬란했길래? 빗돈님이랑 딥소님이랑 초등학교 동창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얼마나 찬란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찬란했다 하더라고요. 그 딥소님 말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자 첫 번째였던 그 전성기였다. 리즈 시절이었다. 전성기가 너무 빨리 인생에서 왔다. 빨리 왔다. 정말요? 네. 어떤 일을 하셨길래 왜 전성기였죠? 뭔가 이제 남녀공학으로서 좀 더 그런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네, 인기가 많았다는 걸 이렇게 돌려서 말하시네. 맞습니다. 네. 인기가 많으셨군요. 초등학교 때 인기 많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랬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와서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둘 다? 출처는 모릅니다. 인기가 많았다고 어디서 들었다. 네. 그러면 예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인기가 많았는지. 예시 약간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정말 웃긴데 이제 학교 선배 누나들이 와서 네. 저 사람이 저야? 약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거 약간 드라마나 인서에서 나오는. 맞아요. 제가 너무 제야? 인소감성인데? 제가 딥소야? 약간 하면서 가시던 이거 비웃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좋아서 저희 맞아요. 이런 감성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쟤 내가 찜했다 이런 거? 쟤 내 거 이런 거. 쟤 내 거. 인기 많으셨네. 빗돈님 사실인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막 음. 선배들이 내려와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인기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그렇다면 있어요. 동기들 사이에서는 동기들 사이도 인기 많았죠. 그래요? 음. 뭔가 예시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예시요? 예를 들어서 뭐 예시는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 받았어요? 저는 잘 모르죠. 본인이 받으셨을 텐데. 적어도
받았긴 했던 것 같아요. 부럽다. 쌓아놓진 않았는데 어. 되게 내성적이었나 봐요. 그 친구들이 되게. 그래서 인기 많았던 거 맞아요? 어필에 계속. 소수만인가? 하여튼 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딱 처음에는 긴장을 하시다가 지금 전성기 얘기하니까. 전성기 얘기하시니까 팔짱 딱 끼시면서 여유로워지셨어. 저는 한 번도 초콜릿 네. 초등학교 때 받은 적 없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초콜릿 받아오면 오. 제가 뺏어 먹었어요 집에 와서. 맨날. 자랑이네요. 네, 돼지처럼 맨날. 좋네요. 근데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왜 딥소인가요? 저희 늘 물어봐야 되는데 전성기 이거 너무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딥소. 네, 왜 딥소인가요? 일단 이제 디핑 소스의 줄임말로 해서 딥소라고 한 건데 별다 디핑 줄. 소스. 디핑 하면 이제 DIPPING 해가지고 찍는 그 디핑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죠? 제 스펠링 지금.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디핑은 이제 DEEP 해가지고 그건 좀 깊게 찍는 듯한 찍먹, 움푹 찍는 찍먹을 원하는 제 자신을 위한 약간 아하. 그런 별명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죠. 한 가지 뭐 일을 하면 좀 더 이제 깊게 해서 이제 마스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거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약간 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뭐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도 있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것저것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딥한 길로 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은 모르는데 이미 딥할 수도 있어요. 이미 옷 색깔도 약간 딥하잖아. 그렇네요. 네.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죠? 딥한 카키색 옷. 맞아요. 딥한 카키색. 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저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네. 저희 그거 뭐지? 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날씨 말고 네. 다른 거 중독돼 있는 거 혹시 또 있는지. 다른 것도 이제 또 별명과 연관을 지면 또 요즘 딥하게 많이 빠져 있는 게 테니스인데 이제 테니스 빠지게 된 이유도 약간 어느 분이 이제 테니스 라켓이랑 테니스 가방이랑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약간 좀 멋있다. 심취해 멋있었어요. 근데 테니스 자체가 약간 예전부터 이렇게 해보고 싶었고 했던 그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기회가 좀 시간도 생기고 기회도 되어가지고 최근에 열심히 레슨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몇 개월 정도 되셨죠? 저 한 9개월, 10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오래 진짜 하셨네요. 딥하게 하시네요. 하나를 9개월 동안 하다니. 그렇죠. 근데 테니스가 되게 구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개월은 진짜 아직 완전 초보인 느낌이어서 그런가요? 아직 딥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뭐 오래 하시면. 제 친구도 요즘에 테니스를 배우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테니스 막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운동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나 하면 금방 배울 걸. 나 공으로 하는 거 잘하시잖아요. 공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강아지처럼 공에 미쳐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아니야, 내가 너 금방 따라잡아 이랬는데 아니라고, 테니스는 정말 어렵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테니스 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놀았지만. 네. 그래서 뭔가 그 테니스에 대한 추억보다는 그쵸? 테니스 같이 다녔던 애들과의 추억이 더 많은. 네, 날라리 같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딥소님에 대해 좀 알았으니까 네. 오늘의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은 빛도, 이책, 그리고 피비가 진행하고 게스트 딥소가 함께하는 재미중독자 시즌 3 2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책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응답하라 2008입니다. 오. 네, 응답하라 시리즈가 떠오르네요. 응칠. 맞아요. 응사, 또 응팔. 갖다 썼죠. 네, 그렇죠. 그래야죠. 오마주입니다. 오마주죠, 오마주. 네, 오늘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2008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간단히 2008년을 회상해 보자면 2008년은 국내외로 대규모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권 교체가 있었고 국외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석유값이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문화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8년도는 원더걸스, 빅뱅 등 아이돌 그룹 음악이 메가 히트를 치면서 음반 시장의 변화를 실감하는 해였고
카세트 테이프로 음반이 발매되던 마지막 해였다고도 합니다. 여담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박태환의 금메달 획득과 야구 종목 전승 금메달이 있었고 맞아. 만원권이 화폐 최대 단위였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드라마로는 베토벤 바이러스가 대히트를 친 해였다고 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2008년도는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전환기에 있던 해라 여러모로 21세기의 중요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해가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나기도 할 거고 누군가는 이런 사실들이 이제는 흐릿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대규모의 전환기에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내년이면 벌써 2008년도로부터 15년이 지난 시기가 되는데요. 네, 참고로 15년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 나온 해인 2012년과 1997년의 차이와 같다고 해요. 어허. 그래서 이 적절한 시점에 우리 재미중독자 각자의 2008년을 되돌아보며 잠시 추억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쭉쭉 지나갔어요. 맞아요. 오늘 아무래도 주제에 연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연도에 딱 빠지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사실들을 좀 우리가 한번 회상해보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2008년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는 다 나이가 같아서 아하. 지금 이제 딥소님을 포함해서 그 당시 2008년도에는 4명 모두 12살. 베이비네요, 베이비. 베이비.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2008년에 빗도, 피비, 딥소는 각자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었나요? 그리고 각자 2008년에 대한 추억을 주고받아 볼까요? 되게 좋네요. 네. 두 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셨으니까 두 맞아요. 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정말요? 네, 같은 반이었어요. 빗도님이랑 딥소님이 같은 반이었어요. 심지어 같은 네. 학교인데. 근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계속 저랑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고. 뭐가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이에요. 5학년이 맞죠? 맞아요. 그럼 저희 응답할 2009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2008로 하죠. 네, 2008로 해요. 딥소님은 약간 그때가 흐릿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약간 6학년 때 같은 반인 줄 알았는데 5학년 때 같은 반이어서 되게 큰 실수를 했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큰 실수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빗도님은 네. 2008년도에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저는 일단 흑석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흑석동에서 살고 있는 흑석동 토박입니다. 네, 그래서 흑석동 일대를 주름 잡진 않았고 조용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네. 저는 보면 5학년 때 저는 빅뱅을 너무 좋아해서 G-드래곤 오빠의 빠순이었기 때문에 팬지를 엄청 했고 친구네 집에서 많이 놀러 가서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잖아요. 그쵸. 맨날 하룻밤 자고 오고 이때 버릇이 지금까지 간 건가? 맨날 밤새고 싶어. 그리고 저는 그때 유독 팬픽 같은 걸 많이 읽고 빅뱅을 좋아하니까 그쵸. 하고 친구들이랑 교환 일기를 진짜 많이 썼고요. 교환 일기요? 네, 그리고 또 릴레이 팬픽도 썼어요. 수치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가방에 제가 진짜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걸로 지금도 유명한데 네. 가방에 교과서보다 얘랑도 교환 일기 쓰고 싶고 얘랑도 쓰고 싶고 하니까 일기가 한 6개가 돼가지고 교과서보다 더 많이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또 그 교환일기 수첩은 아시죠? 이 자물쇠도 있어야 되는 거. 알아. 자물쇠 있고 약간 두툼하게 프린세스 다이어리처럼 그거 진짜 많이 6개씩 들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고 6개나. 가끔 헷갈리고 이게 누구랑 하는 거였지? 잘못 좀 큰일 나요. 큰일 나. 다 들켜. 우리 비밀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럴게요. 하고 저는 그때 한창 빅뱅 팬질하고 또 패밀리가 떴다 이런 예능 같은 거 유행이었는데 기억나요. 그때 또 거기 대성이 나와서 매번 챙겨보고 또 2008년에 하루하루 앨범이 나와서 지드래곤 솔로 앨범과 진짜 앨범 엄마 아빠한테 맨날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응답하라 2008이다. 너무 막 릴레이 일기 그런 것도 그렇고 패밀리가 떴다도 그렇고 맞죠. 진짜 감회가 새롭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빗도님이 술술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약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기분이에요. 그쵸, 맞아. 그리고 약간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벌써 내년이면 15년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나올 수도 있어 2008이. 나올 거. 우리 그럼 선수 치는 거야. 우리 선수 치는 해시태그 해놔요. 이거 응답하라 이건 거.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은 학교셨던 딥소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딥소님은 2008년도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2008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고학년 반열로 들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쵸. 엄밀히 그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최고학년 가기 전 직전. 이제 6학년 선배들 음. 빼고는 이제 다 이제 반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이제 학교 버스를 저희가 탔단 말이에요. 학교 버스 타면 뒷자리는 약간 암묵적으로 이제 선배들 고학년들이 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와 스쿨버스가 있었어요.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셨군요. 와 너무 청춘인데. 그니까요. 저희 막 교복도 입고 맞아. 막 교복 입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네. 사립 초등학교여서. 이야. 팬시하네요. 영국 초등학교야 뭐야. 그래서 뭔가 이제 권력의 힘을 처음 느꼈다가 또 저희 이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권력의 힘? 얼마나 이제- 맛봤길래? 대운동장을 쓸 수가 있었어요. 이제 맞아. 학교가 소운동장, 대운동장이 있었는데 있었어. 대운동장 이제 축구를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고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소운동장에서 소꿉놀이 하는 그런 약간 그런데 대운동장은 이제 대규모로 되게 축구도 하고 좀 시원시원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권력의 맛을 맛봤거든. 근데 여기 초등학교 되게 위계 질서가 뚜렷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스쿨버스 뒤에 딱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앉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6학년이 오면 비켜야 돼요? 그쵸.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뒷자리 비워놓고 눈치 보면서 어머, 없으면 뒷자리 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 친구가 저희 초등학교가 흑석동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정류장 맨 마지막 정류장이었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가까우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찍 타는 친구가 제 자리 항상 맡아봤어요. 뒷자리에. 빗도 타 이렇게. 딥소님한테는 권력의 맛을 그렇죠. 봤던 한 해였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이셔서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구나. 그리고 또 질문 있어요. 또 두 분이 5학년 또 같은 반이셨잖아요. 네.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때 서로가? 서로가 서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딥소님이 그때 생각나는 빗도님의 모습은 어땠나요? 일단 졸업 앨범은 안 봤지만 네, 보지 제가 마세요. 제가 그냥 기억나는 인상. 기억나는 네. 인상 항상 그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맞아. 제 자리랑 항상 근처에 있었어요. 제 뒷자리거나 그랬었어요. 그래요? 동그란 검은색 안경을 쓰고 뒤에서 되게 조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막 일기를 교환하거나 이런 건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공부하는 줄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맞아. 네, 아마 그래서- 키가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뒷자리에 계속 앉았던 것 같아. 키번호 순서대로 아. 앉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완전 위계죠. 그러니까 위계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약간 조용하고 네 조용하고 뿔테 안경을 쓴. 뿔테 안경 쓴 근데 이제 남몰래 다이어리를 쓰고 있었던 건 몰랐던 그건 몰랐죠. 그런 네. 이었다. 혹시 뭐 말을 걸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친했어요? 친구였나요? 친했나요? 친했어요 저희. 아, 그래요? 친했고 되게 자주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두 분이 릴레이 일기하진 않았죠? 사실 있었을 수도 있어. 쪽지. 근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벌써 맞아요. 15년 네. 가까이 돼서. 너무 옛날이야. 그러면 이제 비토님 반대로 딥소님의 뭔가 인상. 이 친구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알죠? 그 초딩남, 딩초 남자애들 항상 앞머리 이렇게 져주고 땀에 쩔어 있는 애들.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들어왔. 수업 교실은. 시간 땅 치면 들어와서 음. 수업 듣고 나가서 축구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그리고 목소리가 진짜 허스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냥 맞아요. 축구하면서 맨날 소리 질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항상 목이 쉬어 있는. 항상 쉬어 있는 친구. 남자 딩초의 전형이었죠. 인기 많았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맞아요. 딥소님 왠지 공격수 하셨을 것 같은데. 저 무조건이었죠. 권력의 끝자락이셨네. 네, 무조건. 주장과 공격수 심지어 주장이었어. 등번호 10번 아니면 7번 와, 무조건 최고 번호. 최고였습니다. 네. 네. 전성기라고 할 만하네요. 네. 너무 빨리 왔죠. 가끔 그립나요? 가끔 그립죠. 그 권력의 맛. 어떨 때 그리신가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그립습니다. 네? 왜요? 그때처럼 그렇게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아서. 이 등번호 제가 써줄까요? 7 이렇게 매직으로. 써주세요. 써주세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책님과 피비님도 안 물어볼 수 없죠. 그렇죠. 네, 이제 이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저요. 저는 2008년도에 우선 강북구에 살았고요. 네. 아하. 서울 강북구의 미아동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아동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언덕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인 곳이어가지고 언덕이 많아서 심지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그 언덕 위에 있는 학교였어요. 어허. 그래서 항상 등교를 할 때 그 언덕을 낑낑대면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등반하듯이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가여워라. 가엽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너무 가팔랐어요. 초등학생들이 오르기. 그 어느 정도였냐면 매년 거기 이제 하교를 할 때는 올라가면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 가팔라서 매년 거기서 굴러서 달려가다가 굴러가지고 다치는 애들이 매년 생겼어요. 어머나. 그 정도로 경사가 가팔랐던 게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고 또 제가 또 이게 올라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때부터지 않았을까. 그래 그 언덕만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트라우마. 그래서 학교 가기가 진짜 싫었어요. 심지어 학교 올라가도 학교가 왜 이렇게 높아? 계단이 엄청 많았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TMI로 말하면 삼양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혹시 삼양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거기는 학교도 계단이 많아요. 아하. 학교도 계속 올라가요. 아하. 그래서 그 올라가는 거에 이제 진절머리를 쳤던 시절이었던 게 기억이 나고 뭐 제 동네 친구들을 그 당시 동네 친구들이 몇 명 남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쉬는 시간마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대요. 오. 그래서 막 칠판에 나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약간 항상 그림 그리던 애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처음 꿈이 화가였거든요. 오. 유치원 때 대박. 꿈이. 그래서 그런지 그때 막 반 애들 그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캐릭터 만- 그려주고 네. 있구나. 그림 약간- 그려주는 친구였구나. 맞아요. 만화 친구가 같은 거. 있었어. 그래서 맞아. 애들 모아가지고 만화 그리고 우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이랑 돌려보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랑 비슷하네요. 돌려보고. 맞아요. 역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그때부터 재미 중독자였다. 아 그렇네. 다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아하.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네. 그래서 지금은 좀 흐릿하기도 해요. 이젠 그림을 안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 책에 그림 그리는 거 못 봤어요. 저도요. 맞아요. 중학교 이후로부터는 그림을 거의 안 그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심심치 않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림 그려주시면 안 돼요? 저 약간 꿈 중에 하나가 화가인 친구 갖는 게 꿈이어서. 제가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나요? 냉정하게.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한 6번째 직업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삐비님은요? 저는 2008년이 그러니까 초5잖아요. 네. 제가 초4 때 그 교육의 메카 목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야. 그래서 저 그 전에는 그 막 잠자리 잡고 다니고 완전, 맨날 완전. 잠자리치 들고 다니면서 그랬을 것 같아. 잠자리 잡고 다니고 장수풍뎅이 막 키우고 막 그랬거든요. 음. 근데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다니게 돼요. 오.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학원과 혹시 기억 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담어학원 저 다녔어요. 아세요? 청담어학원. 알죠. 다 물어보면 다 다녔어. 다 다녔어. 그래서 청담어학원 이렇게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학원 저 진짜 자기 주도형 학습하는 사람이라서 학원이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원이 끝나면 그 집에 오는 길에 수학 숙제를 다 했어요. 그 백화점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역시 똑똑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빨리 벗어나고 뭔지 싶어가지고 알아. 집에 뭔가 그 숙제를 가져가기 싫어서 그래서 그랬고 청담어학원도 제 친오빠가 있는데 친오빠도 청담어학원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치트키를 많이 알려줬어요. 뭐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이디엄을 보면 쉽게 채울 수 있다 막 이런 걸 알려줬어요. 맞아. 인터넷 과제도 있었잖아. 네, 인터넷까지 있잖아요. 학원을 재빨리 해치우고 이 목동이 좀 좁아요, 되게. 그래서 다들 서로 다 알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다녔고 저도 집에 놀러 가는 거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저도 진짜 TV를 좋아했어서 패밀리가 떴다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그때 막 개그 콘서트 봉숭아 학당 맞아. 그런 거 맞아. 개그 있었잖아요. 콘서트. 맞아. 네. 개그 콘서트 꼭 봤지. 다 봤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 엄마가 TV
보지 말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 방과 그 유리에 비쳐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고 그랬어요. 진짜 치밀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꾼요. 얼마나 어떻게든 보고 봤어요. 싶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쵸. 그래서 아빠가 너 이렇게 TV를 많이 볼 바에는 PD가 되라. 그 정도로 TV를 많이 봤어요. 진짜 지독하게 많이 봤나 봐. 역시 그때부터 재미 중독자. 그리고 저희 때 그런 거 썼잖아요. MP3나 맞아. 전자사전 아세요? 거기다 팬픽 봤죠. 전자죠. 저는 거기다가 패밀리가 떴다 이런 거 아하. 곰플레이어 이런 걸로 맞아, 다운받아가지고 곰플레이어로 맞아. 그런 데서 막 몰래 보고 했어요. TV 방송을 다운받아서 봤어요? 네네. 야 그때부터 엄청 음. 똑똑하셨네요. 아니 그냥 다 받아서 봤어요. 아 정말요? 그림 그리시느라 몰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미디어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 뭔가 각자의 권력을 누리신 분도 있고 그림을 그리신 분도 있고 학원과 뭐 미디어에 노출되신 분도 있고 몰래 팬픽 같은 거 쓰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하네요. 뭔가 근데 또 신기한 게 지금이랑 또 비슷하면서 또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맞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응답하라 2008이라는 주제로 빗도님이 골라오신 그림책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빗도님, 오늘 가져오신 책이 뭔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소복이 작가님의 왜 우니입니다. 소복이 작가님. 소복이. 소복인데 발음할 땐 소복이가 돼서 그렇군요. 네. 왜 우니? 네. 소복이 작가님의 작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네. 이제 소복이 작가님의 프로필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본인을 만화가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왜 우니라는 그림책도 만화와 비슷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만화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그림책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네. 소복이 작가님은 역사학과를 나오셔서 회사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30이 넘는 나이에 만화가라는 직업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16년 차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현재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월간지 우리동,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만화를 장기 연재하고 계신다고 해요. 작가님의 저서로는 에세이, 만화 그리는 법, 그림책 소년의 마음, 애쓰지 말고 어쨌든 해결, 205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에세이도 만화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쓰셨고 또 그림책들도 다 만화 형식이에요. 되게 다작을 많이 하고 계신 작가님이고 지금도 활발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왜 우니라는 책이고 2021년 9월에 출간된 되게 따끈따끈한 그림책입니다. 2022년? 2021년. 21년 네. 9월. 1년 정도는 따끈따끈하다고 봐주세요. 그렇죠. 따끈따끈하죠. 네, 따끈따끈하죠. 네. 그러면은 뭔가 작가님도 이제 30살 이후에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되게 대단하시네요. 네. 우리 아직 시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화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야겠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거리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의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만화의 형식이다 보니까 제가 PDF 보내드렸을 때 좀 페이지 수에 압도당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이게 되게 굵기가 좀 굵어요. 근데 이제 만화책의 형식이니 라면 먹듯이 후루룩 읽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소년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장소에서 울고 있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에게 가서 왜 울어? 라고 묻는 것으로 매 페이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답변을 내놓아요. 누군가는 엄마에게 혼날까봐 울기도 하고, 이미 죽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그리워서 울기도 하고, 공부가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헤어져서 울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귀하게 느껴져서 울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내 스스로가 너무 미워서 울기도 하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해버려서 내가 미워서 울기도 하죠. 또 어느 누군가는 그냥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아슬아슬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변을 들은 소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 그림책은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줄거리여서 되게 간단해요. 그렇네요. 네. 제가 이 그림책을 응답하라 2008이라는 주제와 연관지어서 선정한 이유는요.
2008이 주제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과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자주 울었어요. 감정에 되게 솔직했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누가 조금만 말하면 상처받고 근데 지금은 완전 메말랐습니다. 눈물이 너무 안 나요. 네. 왜 이렇게 바뀌어버린 너무 거예요?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었어. 그게 과거의 빗도와 지금의 빗도를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의 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8년도 빗도도 많이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네. 다이어리 쓰면서 그러니까 감성에 다이어리 썼죠. 젖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이어리 쓰지도 않아요. 진짜 너무 메말랐어. 너무 메말랐어.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거를 누가 떠올리라고 하면 이런 울었던 기억이 자주 떠오르고 하는데 약간 이 그림책을 보면 각 연령대의 나이에 흘리는 눈물들이 다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맞아요. 내 나이와 뭐 내 성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울음이라는 키워드가 어쩌면 이 그림책에서 나온 것처럼 그 세세한 이유는 왜 울었는지에 대한 세세한 이유는 개인적일지 몰라도 크게 보면 모두가 그 나이대에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현재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응답하라 2008, 2009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과거의 시간에 우리들이 그동안 뭔가 삼킨 이런 눈물의 일대기가 쌓여서 지금이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림책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 그림이 이 우는 표정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그렇죠. 또 다 다르게 울잖아요. 맞아. 그리고 다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그래서 이 우는 표정들이 전부 너무 인상적이었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어른도 나오고 우는 이유가 다 다르니까 아까 빗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령대가 아닌데도 다 뭔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심지어 동물이 울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네, 피비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그 각 연령대에 맞게 우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뭐 예를 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내용도 있지만 막 애기나 학생이나 막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맞아. 예를 들면 뭐 학원 지나가면서 뭔가 지쳐서 운다거나 뭐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운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되게 통찰력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걸 그때그때를 다 해서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파노라마처럼 딱 보는 느낌이라서. 인생이 지나가는 느낌. 네, 진짜로. 딥소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울음에 대해서 먼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딥하시네요. 네, 딥하게 또 네, 들어왔습니다. 좋네요. 네. 울음이 약간 이제 행복해서 우는 것도 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데 동물들이 말을 하는 소통으로도 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울음이란 게 뭐 마냥 슬퍼서 우는 걸 수도 있지만 진짜 행복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 되게 이렇게 우는 게 이렇게 의미가 되게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처음에 걸어가면서 울다가 주저앉고 그 다음에 이제 눈물 닦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되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울 때 뭔가 대표적인 형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 감정이 갑자기 몰아쳐서 울다가 이제 머쓱하게 언제 울었던 듯이 이제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걸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런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울음의 시작과 끝점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좋네요. 다들 되게 재밌게 읽으신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합니다. 책을 잘 골라온 것 같고요. 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다 다른데 네. 혹시 각자 약간 공감되는 캐릭터나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으실까요? 딥소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저는 네. 약간 저가 이제 울었다는 것보다는 어디 한 장면을 봤는데 옛날에 무한도전 보시면 네. 그 에어로빅 특집 혹시 아세요? 네. 예전에. 알죠. 거기에 맞아. 여기 장면 중에 하나가 다들 우는데 한 분만 안 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그림책에. 근데 거기에 박명수가 이제 에어로빅 특집에서 다들 그 에어로빅 그걸 대회를 끝나고 네. 다들 울먹이고 했는데 박명수 너무 머쓱하게 이제 왜 울지? 약간 공감이 안 되는. 울어야 되나? 약간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서 약간 피식했던 것도 있고요. 맞아, 맞아, 그거 요즘에 웃겼어. 짤로도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F와 T의 차이하면서 맞아. 그래서 MBTI 다 이야기하면서 왜 울어라고 물어보는데 이 여자 누나한테는 왜 누나는 안 울어? 맞아요. 유일하게 하는. 눈물이 안 나.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음. 뭔가 이제 그 부분이 공감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아, 평소에 약간 눈물이 없으신 편인가요? 네, 저는 약간 안 울려고 이악 물고 버티는 스타일이어서 아. 네, 최근에 울었던 기억은 많이 없는데요. 근데 한번 감정이 복받치면 좀 서럽게 울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요? 서럽게 울게.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하. 네, 음. 뭔가 부끄럽네요. 우는 게 아직은. 아. 그래서 남들한테는 진짜 안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 되게 울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되게 저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저도 굳이 남한테 우는 모습 좀 안 보여주려고 해서 그러니까 울 것 같을 때는 약간 연락을 차단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거 보니까 그냥 사람의 인생은 울고 그치고의 그냥 연속이구나, 일상적인 거구나라는 뭔가 힘을 얻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휘희님은 어느 캐릭터가 제일? 저도 아까 딥소님이랑 빅도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는 게 꼭 슬픈 것만은 있지 않다는 거를 아이가 완전 갓난 아이가 우는데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을 하는 거야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진짜 참신하다고 느꼈고 하나 되게 찡했던 거는 약간 아버지 뻘 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데 눈물을 이렇게 약간 흘리는데 왜 우냐고 물어봤을 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운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상에. 그래서 그게 되게 찡했어요. 맞아. 아버지들의 눈물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찡했어요. 이책님은요? 아, 저는요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약간 상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계속 혼나는데 혼나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해서 내가 미워 울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허를 찔리는 기분이었어요. 보통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맞아. 내가 미워 울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있는 말을 해서 내가 밉다라는 게 뭔가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마음에 맞아. 있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마음에 있는 말을 했을 뿐인데 내가 미워지는 상황이 다 느껴져가지고 이게 좀 마음에 오래 남았네요. 저는 약간 공감이 됐던 거는 그 학생이 학원가에서 짐 달팽이처럼 메고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또 비가 오고 있었잖아요. 네. 왜 울어라고 물어보니까 빗속에서 울면 내 눈물이 안 보여 안심하고 울어 하고 엉엉 울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학원 너무 가기 싫고 힘들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괜히 비도 맞고 우산 굳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났고 저는 근데 제일 좋았던 이 그림책에서 핵심은 마지막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줄거리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냐고 물었을 때 사실 제일 허무맹랑한 이유예요. 그냥 동그랗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지구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게 아슬아슬해서 울어라고 하는데 약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눈물 나오고 너무 답답하고 그런 감정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마음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약간 막막한 거 아닐까? 그냥 앞으로의 미래가? 근데 이런 표현을 너무 재밌게 공감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뿌띠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까 하는데 네. 여기 또 울음이 키워드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에 뭔가 기억이 나는 이런 한바탕 큰 울음 혹은 작지만 계속 지금까지 생각나는 이런 울음의 순간이 있었는지 꼭 2008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번엔 피비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전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저 대학교 1학년 진짜 때. 얼마나 질풍노도였길래? 계속 나오는 그 2016년 저의 암흑기. 그때 진짜 가족들이랑도 너무 많이 싸우고 모르겠어요. 사람 자체가 좀 되게 디프레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엄마하고 엄청 싸우고 나서 제 네. 방에서 우는데 저 강아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토독토독 와서 어머, 어떡해. 눈물을 갑자기 닦아주는 거예요. 기특해라. 아니 혀로? 이렇게 활짝하고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걔를 안고 또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자주 우는 편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눈물이 없거든요. 방금 크게 울었다고 했지만 네. 저는 아픔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참아요. 맞아. 아픔? 네. 물리적 아픔이? 예를 들면 제가 가위질을 하다가 여기 손가락 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살을. 근데도 전 그냥 이렇게 안 울거든요.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아픈데도 그냥 당연히 잘랐으니까 아픈 거지 생각하고 울지 않아요. 이야. 그리고 막 제가 되게 큰 수술을 한 적도 있었는데 살을 이렇게 막 잘라내는 네. 그때도 전혀 울지 않았고 아무튼 눈물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만 하면 제가 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빗도님이랑 이책님이랑 딥소님? 안 그러셨어요? 매번 완전 울었어요. 저 완전 그쵸? 울었어요. 네. 뭔지 매번 울었어요. 우리 학교가 문제인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왠지 모르겠는데 어. 심지어 저희 담임 선생님은 진짜 따뜻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잘 얘기를 하다 네네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갑자기 염소처럼. 근데 그 되게 민망한 거 알죠? 고트처럼. 그래서 막 네. 계속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제가 우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도 갑자기 당황하시고. 근데 선생님은 진짜 당황스러우셨군요. 그런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 벌써 애들이 3명이. 올 때마다 울어 계속. 맞아.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앞에서의 눈물도 생각이 나네요. 딥소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막 울었다고보다는 이제 모르는 초면인분한테 얘기를 한마디를 듣고 정말 약간 울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속터미널 밑에 가면 꽃 파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꽃 선물을 하려고 이제 꽃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기가 제가 이제 전역을 막 하고 전역하기 전에 좀 되게 방황을 많이 했던 거지. 이제 전역하면 뭐 하지? 약간 막막하고 이제 꽃을 사러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 켜져 있는 집을 찾아가서 급하게 꽃을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냐, 저 뭐 인적사항 물어보고 뭐 방금 전역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장님이 시간 천천히 생각해도 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뜬금없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뭔가 알아채시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얼어붙었던 기억이 딱 나요. 그러면서 간파당했구나. 네, 완전 간파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울컥했는데 또 이악 물고 열심히 참고 제발 좀 눈물 좀 흘려요. 아니, 사장님 너무 당황하실까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또 참고 나중에 이제 꽃을 사들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이제 멍 때리면서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러게요. 그때. 그랬나 봐요. 지금 우세요? 전혀요? 우세요? 우세요? 울어주시면 안 돼요? 네, 이책님은요? 저는 자주 울어요. 그만 울어요. 제가 근데 운다고 오해받아요. 왜냐면은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약간 이게 좀 다른데 뭔가 항상 길가를 걷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감정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눈 때문에 우는 건데 그래서 약간 또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이제 전역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딱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첫날에 훈련소 가면은 약간 엄격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다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요, 엄청 뭐라 그래요. 네. 엄청 뭐라고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애들 이제 군기 잡으려고. 그래서 막 딱 서서 약간 점호 시간에 서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가 입소한 게. 근데 제가 겨울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간부가 막 혼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누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간부가 제가 우는 걸 보고서 당황하더니 너 왜 울어? 그 사람은 당황했을 거예요. 겨우 이 정도로 운다고. 여린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저 집에 올 뻔했어요. 그거 못 견디면 보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거 안구 건조증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제 앞에 있던 애가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다. 오히려 참기 네, 힘들게. 제가 약간 빌런처럼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자주 운다고 오해를 받고요. 오히려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울음은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 가끔 눈물이 나거든요. 어머머.
뭘 이상한 거 보다가 근데 진짜로 어이없었던 울음 중 하나가 집에서 혼자서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채널 돌려 영화 채널에서 영화 댄싱킨 아세요? 약간 수치스러운 울음이네요. 황정민, 엄정화 씨 나오는 네. 근데 라미란 씨 나오고 네. 근데 댄싱킨 보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울었어. 너무 수치스러워. 네. 그래서 이제 TV에서 엄정화 씨만 나오면 눈물이 납니다. 울고 싶어요. 아 너무 웃겨. 나 엄정화 씨도 자주 우시잖아요. 아 맞아요. 난리 났네요 둘이 아주. 네, 엄정화 씨 표정만 봐도 울 것 같아. 아하. 그렇습니다. 아하 다들 추억이 있으시군요. 저도 그 뭐지 제가 약간 울음 포인트가 동생이 나오면 좀 울어요. 막 영화나 막 소설이나 이런데 제가 남동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듣고 있니? 그래서 인기 많은 남동생. 안 들어요. 근데 걔는. 근데 어쨌든 고3 때 수능 끝나고 잉여로운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 안 하시고 영화 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자습 시간에 도쿄 매그니튜드 8.0이라는 일본 오.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남동생이랑 누나가 지진이 나서 네. 거기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린 남자 동생이랑 누나가. 근데 이게 약간 반전이 있는 스토리긴 한데 진짜 보면서 계속 너무 펑펑 울었어요. 약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람 다 있는데 그래서 저랑 약간 좀 시크하게 티격태격대던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런 말 절대 안 하는데 갑자기 저 어깨 잡더니 괜찮아? 이랬어요. 진짜 너무 콧물도 전 콧물을 한 바가지 흘려요 울면.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있네요. 약간 누나 남동생 그 스토리에 약하시군요. 완전 KO. 그것만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네. 그랬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재미중독자 시즌 3 2화 응답하라 2008 1부였고요. 더 깊은 주제 토크와 시소개는 다음 주 2부에서 공개될 예정이니 한 주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2부에서 만나 용가리 끝.